네, 치킨을 사가려고 배달의 민족 앱으로 미리 포장 주문을 했는데 몇 초 뒤에 주문 취소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배달의 민족이 포장 주문에도 6.8%의 수수료를 부과하자 업주가 남는 게 없다며 주문을 취소해버린 건데요. 배민은 포장 주문도 늘려 상생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지만 과연 실제로는 어떨까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배달의 민족이 포장 주문 수수료 6.8%를 부과하기 시작했네요. 올해부터. 네. 뭐 업주들이 불만이 많겠어요. 네, 맞습니다.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만나 보면은요, 네. 사실 이 배달 수수료 이외에 포장 수수료 이제는 6.8% 책정되다 보니까 네. 이거에 대해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지는데 사실 이 포장 수수료 이슈를 알기 전에 먼저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달의 민족은 우리 민족일까? 라는 의문을 좀 하셔야 됩니다. 배달의 민족 우리 민족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배달의 민족이 과거에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마케팅을 했을 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홍보를 하면서 약간 애국 소비를 약간 자극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배달의 민족은 우리 어느 민족이 민족이에요, 아니죠. 그럼? 네, 게르만 민족이라고 굳이 따지자면 왜냐하면 2019년도에 이미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이제 독일계 기업으로 사실 넘어갔습니다. 네, 대주주가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굳이 따지자면 뭐 우리 민족은 아닌 거죠. 네. 근데 왜 제가 이 이슈를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그러니까요. 모든 이슈가 사실 여기서부터 전 시작을 한다고 봐요. 왜 포장 수수료에 대한 과감한 그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일반 소비자가 봤을 때 무리수를 던졌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결국은 뭐 배당 아니면은 자사주 소각 결국에는 모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에 대한 이윤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인이 대주주한테 이익을 좀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올렸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거죠. 네. 배민의 근로자들 또 배민의 또 수수료 고객들은 다 진짜 배달의 민족인데 대주주만 아니다. 그런 거네요. 네. 자, 그러면 네. 포장 수수료 6.8% 부과하면 예를 들면 치킨 한 마리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격이? 뭐 바로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소비자가 네. 2만 원짜리의 어떤 상품을 주문한다, 포장 주문한다, 픽업 서비스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6.8%의 수수료가 들잖아요. 그런데 네. 이 포장 수수료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럼 여기에 부가세 붙여야 되죠. 네. 여기에 결제 수수료가 듣습니다. 뭐 피지사 수수료죠 한마디로. 그래서 네. 이것까지 하면은 거의 한 10%의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맹점 입장에서. 업주가 그 정도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2만 원 팔면 네. 2,000원은 그냥 수수료로 나가는 수수료 겁니다. 날아간다. 예, 그래서 가맹점, 그러니까 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남는 게 없다라고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네. 특히 저는 굉장히 이 포장 쪽 아니면 배달 쪽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결제 수수료가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저거는 이제 금액별로 좀 다릅니다. 그런데 결제 수수료? 예, 보통 우리가 전자상거래업 쪽에서 이커머스 쪽에서 판매 수수료를 받아가면 대부분 그 판매 수수료 안에 결제 수수료, 피지사 수수료가 포함해서 나오거든요. 예. 근데 희한하게 이 배달 쪽은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포장 수수료 따로 받죠, 결제 수수료 따로 따로 하고. 가맹점주에게 따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막대한 이윤을 누리기 위한 이 배달업조의 특이한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예.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10% 부담되죠. 그렇죠. 이게 일평균 한 18건 정도로 계산을 해본다 그러면 하루 18건 예, 포장 그러면- 주문을 한다 그러면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109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맹점 입장에서는 부담이 예, 되죠. 그러네요. 네. 적지 않은 부담인데. 그런데 이런 부담이 있으면은 점주들, 가맹점들은 정말 부담스러워서 포장 주문 앱을 받고 싶지 않을 텐데 왜 배달의 민족은 그동안 좀 안 받아왔잖아요. 맞습니다. 왜 받아왔는지 그리고 왜 다른 곳은 지금 안 받죠? 네, 왜 맞습니다. 배달의 민족만 그런 게 결국은 아까 그 얘기예요? 맞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투자 활동을 위해서다라고 이제 배민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그러니까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배달의 민족 플랫폼을 써서 뭐 플랫폼 유지비도 들 거고 서버 유비도 들 거고 거기에 벌써 스스로 붙는 거는 뭐 저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근데 6.8%가 그냥 과대한 수수료일까? 이게 정말 적정하냐? 맞을까라는 봤을 때 너무 과대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배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동안 이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으니 예. 받아서 마케팅 비용에 쓰겠다. 그래서 한 300억 원 정도를
한마디로 이제는 앱 마케팅 쪽으로 활용해서 연간 300억 원. 맞습니다. 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마케팅 비용 300억 원 쓴다 그러면 그거 소비자한테 프로모션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럼 결국에는 앱 유지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고객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소상공인한테 뭐 크게 도움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들의 이제 앱 유지를 위해서 가입자 유지를 위해서인 거고 표면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 모기업이죠. 딜리버리 딜리버리 히어로에 히어로. 대한 배당이죠. 사실상 왜 그러냐면 딜리버리 히어로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한 70여 개국에 진출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체 이 딜리버리 히어로의 매출의 24%를 담당합니다. 배민이. 아, 24%나. 1위에요, 1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기서 캐시카운 거죠, 사실상.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시장이에요. 어. 여기에서 막대한 이윤을 계속 누리다 있다 보니 더 많은 이윤을 얻어가고 싶어하는 게 사실상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의 아마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예. 2023년도에 배당으로 꽤 많이 흘러갔거든요. 배당, 연간 배당으로. 배당으로. 그런데 참 그때 욕 많이 먹었습니다. 비판을 많이 먹었더니 이건 좀 약간 다른 방법으로 자사주 소각이라는 걸 아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사주. 예, 한마디로 이제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갖고 있는 배민 주식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배민 입장에서. 예. 그러면서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사서 자사주 소각한다. 네. 그건 주주가치 제고한다. 대주주한테 좋은 일인 거죠. 되게 좋은 거죠. 네. 예, 사실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우회적인 거죠, 사실상.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거의 1조 원을 가지고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배당으로 1조 예, 원. 네. 다 합쳐서 자사주 소각까지 다 합쳐서요. 아, 그래서 합쳐서.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마 지금 이 포장 수수료 6.8% 한마디로 다른 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츠. 네,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내년 3월까지 유예. 그래서 아, 일단 연장했어요. 연장했습니다. 무료를? 예, 그래서 안 하고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없어요. 이거는 거기서 나오는 이 0.8에서 2.9%는 네. 이 결제 수수료거든요, 사실상. 아, 포장주문 수수료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실상 저거는 물론 뭐 결제수를 받으니까 수수료로 이제는 생각이 되겠지만은 네. 사실상 뭐 없다로 봐야 되고 쿠팡이츠 0%에 그다음에 요기요는 7.7%. 그다음에 이제 먹개비라고 있습니다. 먹개비는 공공 배달이거든요. 예. 여기도 포장 수수료가 있는데 이 먹개비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한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대 굉장히 사실상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어우, 이 배민은 많이 받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이렇게 받아도 시장 점유율 압도적 점이 1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 점주들이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네. 거고. 근데 이번에 배달의 민족이 주문 수수료를 매기니까 점주들이 혹시 나 앱으로 주문 안 받겠다. 탈퇴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어차피 뭐 플랫폼 이름 다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있어요. 예. 지역 기반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이런 비슷한 구조가 있는데 이 스마트 플레이스로 다 하겠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수수료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지금 타 플랫폼으로 넘어가겠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예. 아니면은 뭐 자체 주문 시스템을 갖추겠다. 근데 사실 자체 주문이라는 건 뭐예요? 예, 전화 받는 전화 거? 주는 거죠. 아, 근데 전화는 그 수수료가 따로 없습니까? 그죠. 전화는 어. 없는데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배민이 사실상 업계 1위를 했던 이유가 락인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묶어두는 거예요. 네. 가맹점도 묶어두죠. 소상공인 묶어두죠. 그냥 소비자도 묶어둡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주문, 배달, 뭐 주문이 잘 됐는지 결제가 잘 됐는지 이게 원스톱으로 다 되거든요. 너무 편해요,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앱이. 예.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이거를 쓸 수밖에 없었고 점유율 1위 하자마자 사실상 락인 효과가 일어나면서 다 묶어두는 현상. 그러다 보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오. 이런 점들이 지금 이제 예.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포장 수수료 때문에 반발심이 생겨서 예. 배민 입장에서는 지금 가입자 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오. 그래서 이런 건 아마 고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어떻습니까? 서로 이 경쟁률 쿠팡 2등이 쿠팡이츠잖아요. 네. 배민과 쿠팡이츠 조금 차이가 좀 좁혀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 있던데 지금 점유율 차이가 어때요 지금? 예, 실제 맞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더 좁혀지고 있어요. 이게 조사를 해봤더니 2월달, 그러니까 올해 2월달 카드 결제액으로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점유를 알 수 있잖아요. 네. 고객들이 선택한 거니까. 배달의 민족이 57.8%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예. 근데 이게 많이 준 겁니다. 이게 아, 1년, 예, 1년 전과 봤을 때 1년 전이 71.5%였거든요.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죠. 예, 1년 사이에 이제는 배달의 민족이 많이 줄었고 예. 그럼 그거를 누가 갖고 갔느냐?
쿠팡이츠입니다. 쿠팡이츠가 지금 37% 나오는데 네. 1년 전에는요 19%였거든요. 점유율이. 쿠팡이츠의 약진이 돋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성장세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 사실 배민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점점 더 가입자 수는 카드 결제은 비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쿠팡이츠가 굉장히 과감한 마케팅 전략을 써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장 수수료 6.8%의 무리수를 줬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지 않을까라는 뭐 추측이 예.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점유율 경쟁 보니까 요기요도 조금 줄고 맞습니다. 있네요. 예. 높진 않지만 근데 줄고 있다. 그러면 점주 입장에서 6.8%의 부담 때문에 배민의 앱 사용하지 않겠다, 탈퇴하겠다고 하지만 이 그룹만 본다면 네. 역시 포장 주문이 점주 입장에서 네. 포장 주문이 이 배달 주문보다 마진은 좀 높은 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끊어버리기도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소상공인들 만나 보면은요, 사실상 이젠 배민을 떠나서는 사실상 장사가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락인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미 모든 배달과 주문과 결제가 올인원으로 묶어서 들어가다 보니 예. 너무 편하고요. 예. 이 편익성도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지금 이 배민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민 플랫폼을 떠나서는 사실상 이제 주문 건수가 떨어지다 보니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소상공인들의 고민인 거죠. 바로 그런 부분을 약점으로 보고 배달의 민족은 마케팅 강화라는 명분을 맞습니다. 내세워서 6.8%를 매긴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전략을 배민 입장에서 보면 참 뭐 영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게 사실 뭐 경영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상 모든 플랫폼 기업의 똑같은 이제는 시장 진출 전략인데요. 예. 일단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혈 경쟁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시장 점유율에서 우위가 되거나 네. 과하게 된다. 말 그대로 뭐 이 독점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사실상 이제 점유율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BEP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 예. 대신에 이제 이윤 극대화로 나서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이 사실 이런 배달 플랫폼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었고 절대 다수가 배민이다 보니 배민이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런 현금 찬출 능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윤을 막대한 이윤을 얻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게 이제 포장 주문 수수료가 6.8% 때문에 업주들이 부담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배민과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배민이 압도적 1등. 그러니까 주문을 받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그거를 가격에 얹어서 결국 소비자가 그 부담을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듭니다. 이게 실제 사례가 있었죠. 그래요? 그게 사실 지금 상생 방안 때문에 이 배달 수수료, 그러니까 네. 지금 말하는 건 포장 수수료 말고요. 배장 수수료가 원래 9.8% 하려다가 네. 사실상 이제 상생 방안에 나오면서 낮아졌는데, 네. 근데 그 당시에 배민이 이 배달 수수료를 9.8% 하겠대요.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이중 가격제가 형성이 됩니다. 이중 가격제 네. 그게 뭡니까? 네. 배달 플랫폼에서 시키면 가격이 더 높아요. 그거. 그래서 이제는 현장 가면은 예. 그 물건값은 싸고, 그래서 플랫폼에서 거쳐가면 비싸고, 그러니까 예. 이제 소비자들 봤을 때 똑같은 물건인데 이 가격이 이중으로 이중 생기는 가격이다. 거죠. 그러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가 없다. 이 수수료 내면 남는 게 없으니까 예. 우리는 플랫폼에서 주문 들어오는 거 이거 수수료 때문에 과다해서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예. 이번에도 비슷한 사례가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예, 이미 일어나고 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포장, 그러니까 픽업 서비스로 들어오는 주문에 대해서 가격을 좀 더 높여받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도 부담돼서 어렵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말씀 줬다시피 결국에는 피해는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에 이제는 살 수밖에 없고 자영업자도 얼마나 부담이겠습니까? 6.8% 맞습니다. 내려면 네. 그러니까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날 수는 없고 맞아요. 결국은 주문하는 소비자만 그 비용 부담을 될 텐데 그러면 결국은 배달의 민족은 별 피해도 입지 않고 그 많은 피해 부담을 자영업자 그리고 소비자가 부담한다. 네. 참 답답한 일인데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 중개 수수료 좀 낮췄잖아요. 네. 9.8%에서 2.7에서 7.8로 낮췄다는데 어떻게 낮아진 거니 그 이후에 점주들 반응은 어떠세요? 일단 지금 상황은 뭐 그렇게 점주들 입장에서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이게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왜 네. 그러냐면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네. 이게 상위 35% 그다음에 뭐 지금 표에 나오고 있죠. 이게
한마디로 소상공인의 매출의 기준, 등급을 나눠서 수수료를 다르게 했는데 상위 35%가 7.8%의 수수료로 책정이 됐어요. 근데 상위 35% 보면은 2%포인트밖에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네. 보고 무엇보다 하위 20% 분들이 최저 수수료율이 2%인데 좋죠. 네. 근데 하위 20%이신 분들은요. 네. 거의 배달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효용성이 없다. 효용성이 없다. 예. 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무엇보다 그 옆으로 잠깐 가보면 배달비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원래 사실상 그 현행을 본다 그러면 2,9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 35% 가면 500원이 더 올랐어요. 상단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 중개 수수료는 다운 시켜놓고 배달비는 배달. 500원 더 받으면 예. 한마디로 뭐 눈 가리고 내린 게 나오는군요. 효과가 없다, 상쇄시켰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의 포장 주문 수수료 부과 논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